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늦어도 1시 반 안에는 끝납니다. 대충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원래 1시에 끝나요. 다른 과목은 1시 반에 끝나고 원래 원칙은. 근데 딱 1시 정확하게 맞춰주기는 어렵고 아무리 늦어도 1시 반 안에는 끝내니까 끝까지 수업 듣고 중간에 가급적이면 가지 마세요. 가면 제가 상처받아요. 또 제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갔나 이렇게 하고, 제가 AB형이라서 약간 또 소심한 면이 있어요. 와이프는 저보고 약간 또라이형이다 이러더라고요. AB형 헷가닥 한다고 AB형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처는 A형적인 요소도 많아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1시 반 안에는 마치고 빨리 마치면 1시 30분 정도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4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 거는 용어정의 1문제, 중개사물 1문제, 공인중개사제도 1문제, 교육제도 1문제, 이렇게 해서 4문제는 나와요. 오늘 하는 게 거의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부분에서. 박문강 모의고사 본데도 교육제도 나왔죠.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고요. 요약집은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은 93페이지. 자, 38페이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실무교육인데요. 암기 프린트는 53번에 있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교육제도 5개 중에서 이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뭐 하기 전에?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고요. 교육의 유효기간은 사전교육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받고 개업을 하거나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1년 안에 하면 안 받아도 되죠. 1년 넘으면 받아야 됩니다. 교육 유효기간 1년. 왜? 법이 해마다 바뀌니까 교육받은 1년 넘었으면 법 바뀐 거 지금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또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1년 넘으면. 이 3개가 사전교육이고요. 사후교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이죠. 2개는 사후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12번 보니까 새로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로 취직할 사람, 대리는 자, 사전교육이니까 데리고 가는 자 미리 받아야 되죠. 새로 취직하려면 받아야 되죠. 교육,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하려면 직무교육 받죠. 직무교육.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니은 새로이, 시험에 새로이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이게 새로이, 이게 뭐 국어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시험에서는 새로이 이런 표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맞는, 맞죠. 문맥적으로 맞아요. 미리 받아야 되니까 새로 취직할 사람 받아야 되고요. 니은도 새로 임원이 될 사람 받아야 되죠. 이때 임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 그 다음에 디건, 모든 사원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근데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돼요. 자격증이 있든 없든. 맞습니다. 그래서 리얼 책임자 될 사람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 될 사람은 공인중개사만 책임자가 될 수 있죠. 단 특수법인, 특별법에 의한 지역농협 같은 거는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 했잖아요. 특별법이니까. 그런 경우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농협은. 미음, 그만두고 1년 넘었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되죠? 유효기간 1년이라고 했어요. 암기 프린트 53번, 요약집은 9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전부 다 교육받아야 되네요. 13번, 교육 틀린 것입니다. 보조원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맞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16시간 맞고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4번에 있네요. 38번에 동그라미 4번. 38번에 동그라미 4번.
맞습니다. 2개월 전까지. 38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안 치놨으면 치놓으세요. 밑줄 돼 있으면 내가 밑줄은 치놨는데 누가 쳤지?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밑줄 쳤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충격받아 봐야 돼요. 5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다 가능하죠? 7일 전까지가 아니라 10일 전까지. 암기 프린트 40번에 10번에 있습니다. 40번에 10번. 교육장소 및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가 아니라 요약지 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95페이지, 요약지 9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반드시 통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되죠?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된다. 정확한 표현은 95페이지 맨 밑에 공고하, 95페이지 아니에요? 96페이지예요? 예? 예? 96페이지라고? 95페이지 맨 밑에도 있는데 이 내용이 중복돼요. 여러 개가 뭐 여기저기 중복된다고. 똑같은 내용이. 중요한 거는 그 공고하거나 통지 밑줄 치놓으세요. 공고하거나 통지. 나머지는 공고하는 게 없고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고하는 게 있어요. 연수교육은 공고하는 것 같고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공고도 가능합니다. 그 5번 13번에 5번 해설은 뭐라고 해놨어? 해설은 공고하거나 그렇게 돼 있네요. 해설에는. 그죠? 13번에 5번 해설은 공고하거나 통지라고 돼 있죠? 네, 10일 전까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10번에 있습니다. 13번에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아요. 왜?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만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연수교육은.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이 교육은 제가 이게 5개 교육 강사를 다 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들어가 보면 제 강의가 지금 업로드 돼 있어요. 지금 현직 제가 강사예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거 다. 그래서 저는 교육시간 이런 거 제가 하니까 눈 감고도 다 풀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보셔야 될 거예요. 계속 보니까 저는 계속 실무교육 하니까 이거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보조원,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려면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5번 직무교육은 법률지식, 법률지식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것만 차이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2개 다.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이나 똑같다고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왜? 2년마다 한 번씩 교육을 하니까 법 바뀐 거 해야 되죠? 제가 그래서 경기도 연수교육 강사 했는데 강의 제목이 뭐냐면 개정법령 특강, 개정법령 내용 이런 거 해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3시간 정도밖에 안 줘요. 3시간 만에 개정된 거 하려면 2년 동안 바뀐 거 다 말하면 된다고요. 중개 관련된 거. 자, 그래서 5번입니다. 직무교육은 직업윤리죠? 직무교육 내용은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업윤리는 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책임자, 되고자 하는 자. 미리 받는 것은 사전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결의 실무교육이 되고자 하는 자. 미리 받는 사전교육이죠? 사전교육은 연수교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된 자가 받는다고요. 우리 회사 다니다가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합니까? 실무교육 받으러 간답니까? 연수원에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하지. 회사 다니던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받는 게 연수교육이라고, 더욱더 연마하고 수련하는 게, 실력을 더 배양하는 게 연수교육이고,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받는 거니까 법률 지식 이런 걸 강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번,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 2번이 맞네요. 교육 5개 중에서 암기 프린트 53번 중에서 처벌받는 거는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실무교육 안 받아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인터넷 질문했더라고요. 그럼 처벌 안 받는데 왜 받습니까? 실무교육 안 받으면 처벌도 안 하는데. 그 대신에 개업은 못해요. 그 수료증을 제출해야 개업하거나 취직이 가능해요. 개업하거나 취직할 생각 없으면 안 받아도 된다고요.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단 개별 기준, 대통령령의 구체적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으니까 150만 원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무조건 X라고요.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100만 원이라고요. 개별 기준을 묻는 건지, 개별 기준이라면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개별 기준은 100만 원이다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100만 원 이하라는 말 쓸 수 없죠. 100만 원에 2분의 1을 더하면 1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번이 답이고요. 3번은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38번에 4번 2개월 전까지 교육한다고 알려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는 통지하는 거지 공고하는 건 없어요. 근데 아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공고하는 것도 있었죠. 그 직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일일이 개별 통보 안 하고요. 보니까 협회, 그 친목회 이런 데도 알려주더라고. 친목회다. 친목회장한테 교육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현실적으로는. 공고하면 되니까 공고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개별 통지 안 해준다고요. 현실적으로는. 4번 등록관청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다 실시할 수 있고,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제가 예방교육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무소에 한 명만 사무소 지키고 사장들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문 닫고 다 오라고. 원래대로 하면 다 받아야 되잖아요. 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등이 실시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사무소에 한 명 있고 한 명 와서 받아라. 보통 2명 근무하는 데가 많으니까 사장을 주로 오라고 그래요. 사장이 교육받고 가서 직원 다시 교육시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5번 실무교육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등록기준, 개인 등록기준이 시행령 13조, 우리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는데요. 개인 등록기준은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두 가지예요. 개인은. 법인인 경우는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 개업하려면 교육받아야 된다고. 개업 안 하려면 받을 필요 없어요. 주택관리사는 취직하든 안 하든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주택관리사보 합격하면. 근데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생각 없고 취직할 생각 없으면 교육 안 받아도 된다. 네, 등록 기준입니다. 암기 프린트 3번 법인의 등록 기준만 적어놨죠. 법인 등록 기준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교육 받아야 됩니다. 1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실무교육,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가로 안에 실무수습을 포함하는데,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럼 중개사무소에 뭐 몇 달 근무해야 됩니까? 묻던데 근무 안 해도 돼요. 그냥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받는 프로그램 안에 실무수습을 교육 지침에 의하면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 하라고 돼 있어요. 보통 6시간 하는데 수습을 뭐 하느냐 보면, 제가 수습 강사를 했는데 3시간 하던데,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 3시간, 계약서 작성 요령 3시간, 그게 수습이에요. 직접 계약서 작성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서 작성해보라고 하면 그게 수습이라고요. 따로 뭐 중개사무소에 가서 6개월 근무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직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2번 소속공인회사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에는 어떤 시중에 있는 문제에 보니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교육 수료증이나 직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국토부에 어떻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제출을 해야 된대요. 현실적으로는 전산으로 확인은 가능한가 봐요. 실무교육은 국토부 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서 가능은 한데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실무교육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근데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교육 수료증을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등록관청이 직접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3번 사정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니까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했죠? 받아야 된다 X입니다. 1년 안에, 1년 이내에 했으니까 1년 이내에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4번이 답인데요. 교육 5개 중에서 공짜로 돈 안 받고 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돈 내고 받아야 돼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데 돈까지 내면 더 안 받겠죠? 현실적으로 교육을 해보니까 예방교육 받아로 잘 온다 안 온다? 다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등록관청에서 시청에서 협박한다고요. 협박을 개별적으로 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친목회장한테 교육 다 받고 와가지고 사인하고 자료 받아가세요. 만약 사인 안 돼 있는 중개업소 위주로 단속 나갑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단속 나간다 그거 한마디에 다 받아로 오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처벌 규정은 없지만. 5번 국토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등은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브노트 95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미음에 보니까 수강료도 있죠. 교육 지침에 들어가야 될 게 교육 목적, 교육 대상,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강사 자격, 수강료, 수강 신청, 출결 확인, 교육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강료 돈 다 내고 안 내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만 돈 안 낸다. 강사의 자격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자격증만 따고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해야 되죠. 유경험자니까. 취직하거나 3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강사 될 수 있다고요. 수강료도 그러합니다. 수강료도 들어가야 됩니다. 수강료를 지금 보통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실무교육 하면은. 여러분들도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보통 협회 같은 데는 28시간 하던데 평택대학교에서 해보니까 그건 또 32시간 하더라고요. 28에서 32시간 사이잖아요. 그건 강사들이 좀 더 많이 하자고 한 거예요. 강사는 강의한 만큼 강사료 받는 거잖아요. 시간당.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게 교육합시다 이러니까 학교에서는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32시간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좋아해야 안 해요? 많이 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자, 답은 4번입니다. 강의 계획표 받으셨죠? 오늘 42페이지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예습하고 싶으면 82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됩니다. 82페이지까지. 계획표 드렸죠? 그 다음 주까지 또 더 하고 싶으면 122페이지까지 해와도 됩니다. 계획표는 드렸어요. 계획표를 못 지킬 수도 있는데 거의 지킬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당한지 안 한지는 판사가 판단해 봐야 돼요. 상당하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민법에 보면
사회통념상이라는 건 뭐예요? 전부 판사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판례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42페이지 17번 문제. 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교육 지침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그거는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좀 알기 쉽게 정리 좀 해달라 이러더라고. 저보고. 제가 정리 못하고요, 꼭 알고 싶으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들어가서 3단 비교표 하면 출력하니까 57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정답에 영향을 미친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이때까지. 뭐 정답에 영향을 미쳤냐면, 사무소 이전 절차가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거 한 번만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32번 시험 봐가지고. 자,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등록기준 시행령 13조,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같은 말이죠. 등록기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사무소 설치 절차도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개별기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업무정지 개별기준, 자격정지 개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답으로 안 하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내용만 알면 되지.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부령에 있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고요. 근데 시험에는 나와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답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답 아니잖아요. 2번 등록관청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시도의사도 할 수 있고 장관도 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요. 실무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법률 지식이라고 했죠. 그것만 차이 난다 했어요. 암기 프린트 53번 표로 보고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실무교육하고. 4번 국토부 장관은 예방교육은 할 수 있는데,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다 가능하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요.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시도의사는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수탁기관인, 제가 지금 실무교육 하는 데가 평택대학교, 동국대학교, 인하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이런 데서 제가 실무교육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받으니까 동국대학교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되고요. 협회에서 받으니까 협회 회장 명의로 발급되더라고요. 제가 동국대학교 실무교육 강사하면서 거기서 수료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소에 행정대학원 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으니까 아이고 대학원 나오셨네요 이러더라고. 손님이 와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예, 공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각 참 겸손하네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받으시라고요. 어디서 받는지는 여러분들 선택의 자유입니다. 시도의사가 하지만 시도의사가 직접 안 하고 위탁을 해놨다고요. 지금 현재 실무교육은. 4번이 답입니다. 예방교육은 장관이 할 수 있지만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보조원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 좋지 않네요. 문제가. 이 문제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5번 보조원이라고 하면 자격증 땄어요? 안 땄어요? 자격증 따면 어떤 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몰래 소속공개사로 취직 안 하고 보조원으로 취직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근데 몰래 하면 안 됩니까? 묻던데 몰래 하면 됩니다. 몰래 사람 죽여도 되죠. 안 잡히면. 근데 시험에 몰래 사람 죽이면 처벌 안 받는다.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몰래 하면 자격증 따놓고도 땄단 말 안 하고 몰래 취직해가지고 고용신고 안 하면 모르니까 그냥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용신고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뜬다고. 전산에 이게 자격증 딴 게. 그래서 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격증을 취득해도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 하면 시험에 나오면 X라고요? 안 돼요. 전산에 다 나타나니까. 물론 몰래 하고 고용신고 안 하고 몰래 근무하면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시험에 몰래 하는 건 안 나온다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무 집에 몰래 들어갔다 나오면 뭐 안 잡히면 처벌 안 받는다. 안 받죠? 근데 몰래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X잖아요. 이 문제 5번 문제는 적절하지 않네요. 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됐다면 자격증 안 땄다는 얘기죠? 1년 이내에 개업공개사가 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만두고 또 자격증 따가지고 1년 이내에 개업공개사 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 보조원 그만두고 자격증 딸 수도 있잖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려면 교육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하여튼 5번 문제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네요. 어쨌든 답은 그래도 4번입니다. 4번. 상대적으로 4번은 국토부 장관은 실무교육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